예,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서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빨간 날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주 금방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또 허전함도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지 않았을까, 또 그런 그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는 또 눈도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격동의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예로부터 예전에도 을사년 별로 그렇게 향기로운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는 반복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잘 극복을 해가지고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그러한 그 계기로 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그만큼 우리는 올라갈 그런 그 기회가 맞는 거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는, 위기 속에는 기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죠. 농업도 항상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이야기 꺼내면서부터 어려움부터 시작하는 업종이 뭐냐면 농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은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또 그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일하시는 거, 논밭에서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어두컴컴할 때까지 일하시다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기 때문에 얼마나 이 농촌의 이 현실이 어렵고 늘상 힘들게 허리 꼬부러지면서 일을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런가, 이 자라면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농업이 또 항상 어렵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잘 돼도 걱정이잖아요. 풍년 들어도 걱정이잖아요. 풍년이 들면, 예를 들면 쌀로 예를 든다면 쌀 농사 풍년이 되면 쌀값이 또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 그렇지만 그래도 풍년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촌을 지키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도예지에 사시는 분들이 알겠습니까? 이 쌀미자를 보면 88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88번의 손을 거쳐야 쌀 생산이 된다, 쌀이 탄생이 된다, 이런 의미의 한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노력, 수고를 정말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얼마나 알겠어요. 도예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심지어 도예지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시골에 오면 쌀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벼보고.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내용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부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력, 정말 이 부분은 도예지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 일궈낸 이런 농작물들, 그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농업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탱하는 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마도 10년, 20년 그 전에 비교한다면 엄청 바뀌었죠. 농업 현실도 엄청 바뀌었잖아요. 호미와 곡괭이 뭐 이런 걸로 농사 짓던 그 시대는 과거 유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물론 텃밭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일구는 농업이야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부 규모화되면서 이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현실로 바뀌었잖아요. 누가 품앗이를 하면서 일을 해줍니까? 지금은 사람도 없죠. 일손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산이나 다른 지역이나 대한민국 모두가 다 공이 똑같은데 일손 좀 얻고 싶어도 일손이 없으니까 외국인들 주로 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들도 이제 쉽지 않죠. 그 외국인들도 이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영악해졌어요. 좀 표현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더 우리의 현실을 잘 알아가지고
여차지차하면 완장찬 사람 한마디에 우르르 싹 몰려나가고 이러다 말고 나가고 그러면 누가 하늘만 쳐다봐야 되죠.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손 구하기도 어렵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뭐 농사 대농 할 수도 없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주로 부녀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과거 허리 구부리면서 이렇게 모내기 하면서 일을 했던 그분들이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경쟁력이 떨어지겠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농기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그 만만치 않잖아요. 농기계 하나에 얼마인데 그거를 다 농기계 사가지고 오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해가고 있는 농업 현실에서 우리가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 그러한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농정 현실에 거기에 발맞춰서 뭔가 농사를 질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거죠.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농기계를 좀 더 수월하게 내 돈 들여서 살 수는 없고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진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산시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가장 1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4개나 운영하는 서산시가 됐어요. 지금은 우리보다 더 많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또 지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농기계를 계속 확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한 8개 분야 사업에 한 440대 정도의 농기계를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9만 한 3천만 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우리 농업 현실,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이제 어떤 임무면 임무가 되겠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농정 현실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면서도 농업을 꿋꿋하게 버리지 않고 농촌을 지키고 그리고 이 흙을 사랑하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5,100만 명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산업들이 엄청 발전하면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용어들이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세월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변화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상 겪고 있습니다. 낯설은 용어들이 우리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빨리 수능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과거에 우리가 농사 짓던 그 지식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다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습득하고 체득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뒤처지지 않고 또 농사를 제대로 지어갈 수 있는 거죠.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나온 지도 꽤 오래됐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있어가고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농업, 새로운 이런 그 농업을 갖다 지향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 농사의 정보도 모르고 있으면 또 농사를 질 수 없는 그런 시기로 되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농업의 패턴 그리고 농업의 현실 이런 것들을 직시하면서도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농업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남들은 선진화된 농법을 어떤 것으로 하면서 똑같은 그 규모 단지 내에서도 소출 많이 올리면서 이런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 와서 듣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앞서가지 못할지언정 뒤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제가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이제 등록을 해서 2번 다녔어요. 2015년도인가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이렇게 또 다녔어요.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들 강의해 주실 최대근 우리 한국벤처농업대학 교수님이 와 계신데 88년생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의 현실 누구보다도 직시하고 있고 네덜란드 농업을 꿰뚫고 있고 네덜란드에서 농업을 직접 체험으로 체득하고 또
배워오고 온 그런 아주 최고의 유능한 분이 오늘 강의하러 오셨어요. 왜 저분이 여기 와 계시겠어요? 우리 서산 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농업의 어떤 현실 그리고 이 정보, 다른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 선진 네덜란드 농업과 같은 이런 농업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언가라도 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시간 이 자리에 이제 오셨어요. 기왕에 오셨는데 뭐 졸음도 오겠죠. 졸음을 쫓아가면서도 좀 이렇게 귀담아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업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냥 어렴풋이 뭐 흘러가는 이런 그 개요 정도는 알지만 오늘 우리 농업 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농업에 대한 특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과 역량 차질은 없어요. 다만 서산시를 리딩하는 사람으로서 농업이 차지하는 분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농업의 현실과 미래 방향을 알고 있어야 우리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내가 긁어드려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금산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워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서산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부터 어느 정도 지식과 농업인들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건 어려운 거죠. 저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 농업인 여러분들 우리한테 모두에게 어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농업인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생학습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농업은 안 배워도 되는 것이고 내가 옛날부터 배워왔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부터 배워왔던 체득화된 이런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배워도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지금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식인들은 이미 지식이 아니죠. 우리 자고 나면 엊그제 알았던 지식은 아무 쓸데기 없는 그냥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고 청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발전해가는 사람이지 배움을 멈춘 사람이 노인이고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도 계속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인터넷 강의 들어요. 미래학당이라고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아주 그 유명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상의 흐름을 읽어갈 수 있어요. 2045년 되면 지구의 주인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대학교 경영학 교수가 한 말인데 섬뜩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단계로 와 있냐? 이 3D 프린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인체 이런 것들을 장기까지 다 만들어서 붙여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손목이 절단됐다, 발목을 어디 뭐 훼손당했다, 이거 지금 다 새로 만들어서 붙입니다. 사람 피부하고 똑같은 피부로 해가지고 이 뇌가 만일에 절단났다, 뇌 이거 수술해가지고 사이보그 영화처럼 사이보그로 해서 다 살려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뇌보다 더 기억력 좋고 수치 능력이 뛰어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간으로 개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3분의 1, 4분의 2, 절반 이상이 고치고 이렇게 되고 한다면 그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이보그라고 해야 되나요? 2045년쯤 되면 그런 인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지구의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게 201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중국의 후젠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과학 분야에. 그 교수가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인간 조물주가 됐어요. 루루와 나나라고 하는 여자 쌍둥이를 탄생시켰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긴 했지만 사람도 만들어내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봤던 책에서 봤던 글귀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으로 농장에는
한 사람과 사람 한 사람과 개 한 마리만 존재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사실 그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는데 전부 다 이제 기계가 자동화되고 지금처럼 이제 자동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화되고 AI 시대로 이제 갈 거를 예상했던 것 같은가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계를 만지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로봇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세상이 되다 보면 딱 사람 하나 정도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계가 멈출지 어떨지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필요하다. 그런데 걔는 왜 필요한가? 그 한 사람 얼마나 무료하고 심심하고 외롭겠어요. 또 좋을지 모르죠. 좋을지 못하게 하고 개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 거기 앉아서 좀 챙겨보지 않겠냐. 우습게 들리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세상에 농업이라고 변화가 없겠습니까? 농업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된 부분은 최대근 교수님이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농업도 버티컬 농업이다 해서 이런 곳에 다 이런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땅이 없어도 꼭 우리는 농업하면 흙을 생각을 하잖아요. 흙이 없어도 이런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그 딸기도 따고 여러 가지 이런 채소도 기르고 농작물을 기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이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꼭 농작물들이 밖에 밭에서만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도 자동적인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습도, 온도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런 안에서 전부 다 농사가 되잖아요. 사시사철 이제 뭐 제철 농사 짓는다 이런 얘기도 안 맞는 것 같지 않아 싶어요. 딸기가 됐든 뭐 수박이 됐든 오이가 됐든 우리가 땅에서 지어 먹을 때는 계절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사시사철 365일 계속 어떤 곳에든지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변화를 빨리빨리 변화를 느끼고 인식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는 능력과 역량과 자질을 같이 함양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런 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미래적으로 전부 다 볼 때 앞을 내다볼 때 이 농업이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덧붙이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농업에 비전이 있다는 것이고 가장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분야가 농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렵지만 미래 정말 유망 산업이다. 뿌리 산업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업이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비전 있는 산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농사를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앞으로 보람으로 창출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산시 금년 예산이 1조 2,498억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농업 예산이 1,59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복지 분야를 빼면 두 번째로 높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업 현실에서 어려움을 좀 타개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제 7개의 RPC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농업의 경쟁력을 또 넓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직불금도 확대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롭게 변화된다든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이어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얘기해 드리진 않겠고 인사 말씀 조금 길게 한다고 했는데 이 정도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강연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는 시간 만들어 가시고 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무조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기 어렵죠. 건강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또 대풍을 이루면서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농업인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게 그리고 보람 있게 올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 지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늘 동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